안녕하세요. 보람의 병원 피부과 윤현서입니다. 오늘 저는 건선 완치될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선 환자분들이 피부과에 처음 가게 되면 흔히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건선은 낫지 않고 치료제도 없고 완치는 없고 평생 가는 거니까 연고 바르고 적당히 참고 지내라. 사실 건선이 낫지 않는다 이 말은 한 40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치료제다운 치료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치료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더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매우 발전해서 이제는 건선 완치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에 도달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완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치랑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생각하는 완치는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질병이 좋아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만성질환들은 이러한 완치 상태가 어렵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부과에서는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관리를 하는 질환들조차도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평생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는 출고 당시부터 엔진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엔진 결함은 이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엔진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안 쓰든지 그냥 불편한 상태로 계속 고쳐가면서 차를 쓰든지.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듣습니다. 기적의 엔진 오일이 개발이 돼서 이것만 넣어주면 이 차의 엔진은 더 이상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원래 쓰던 엔진 오일보다 10배쯤 비싸다고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10배 비싼 엔진 오일을 쓸지 아니면 기존에 싼 엔진 오일을 쓰고 계속 수리를 하면서 불편하게 살지. 여기에서 기적의 엔진 오일이 바로 건선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건선 생물학적 제제 중에 인터루킨 17A랑 23이란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클론 항체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입니다. 다른 말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건선 생물학적 제제는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일까요? 제가 환자분들 실제 치료해 보면 그리고 실제 여러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 약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건선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본인만 알 정도고 다른 사람은 거의 모르는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1명 정도가 좀 많이 아쉽구나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를 하면 10명 중에 9명은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치료 효과를 보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치료가 너무 좋으면 그럼 얘 부작용도 많은 거 아니야? 사실 의사들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선 생물학적 제제가 기존의 전신 치료제, 즉 면역 억제 기반의 건선 치료제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치료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여해도 괜찮다는 실제 증거들은 많이 있고요. 건선 치료에 타깃이 되는 IL-23이나 IL-17A를 계속해서 억제시켜도 별로 건강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론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부작용이 한 개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알려진 부작용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제도 부작용이 많았고 건선 자체를 치료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편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치료제를 선택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건선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좋고 안전한 것은 이상적인 치료제로서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약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과정만 억제를 하고 실제 정상 신체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건선에서 IL-23이나 17A가 바로 이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신체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IL-23과 17A는 건선 발생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선이 치료제 정도로 억제시키는 정도로는 정상 신체 기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약제의 2번째 조건은 치료 타겟만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만약에 치료 타겟만 조절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 타겟과 그것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이 2가지가 이상적인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거죠. 사실 이제 실제 건선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클론 항체 기술은 있었지만 치료 타겟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까지 개발했던
건선 생물학적 제재는 효과가 사실 굉장히 별로였어요. 효과도 없고 심지어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된 약제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그 염증성 장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에서 사용되는 TNF-알파 억제제의 경우에는 건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장점이 좀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좀 비싸고 새로운 치료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2009년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터루킨 23 억제제가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등장한 이래로 건선에서 생물학적 제재는 안전하고 효과 좋은 치료가 되었죠. 물론 건선 생물학적 제재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면역 항암제에 비하면 뭐 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대단히 고가의 치료고요. 물론 이제 보험 적용 받으시고 특히 중증 건선에 대한 산정 특례까지 적용 받으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외래에서 종종 보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데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약마다 다르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비용, 나 건선 때문에 힘든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안전하고 효과 좋은 치료인데 비용만 단점이니까 매우 권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다 주사로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사지만 정맥 주사가 아니고 그 피하 주사이고 자가 투여도 가능합니다. 마치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자가 투여하는 거랑 비슷한데 매일도 아니고 그냥 뭐 짧게는 4주에 한 번, 길게는 12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 주사를 가져가서 거기 직접 놓으셔야 되거든요. 혹은 주사를 갖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 비용이나 주사의 불편함은 사실 또 문제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정말 많은 건선 환자분들이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을 합니다. 건선은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선은 치료만 지속하면 부작용 없이 질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평생 지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한 어느 먼 미래가 아니라 2021년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